겸 이용구 전 대구당의 총장님이시고 바로 직전에는 한국국학진흥원의 원장님을 역임하셨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나이도 아직 얼마 안 됐지만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설자리 안 설자리를 그래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라서 실은 제가 오늘 이 자리는 설자리가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3주 전에 우리 정교 선생님께서 전화를 주시고 이메일로 또 자료도 보내주시면서 표현은 부탁이지만은 안 오면 안 돼. 이런 아마 그 언질이 계셔가지고 염치불구하고 또 나름 아전인 습격의 어떤 당위성을 생각을 해보니 그래 당신도 비록 일술 관련 학문을 했지만 그래도 한 35년 40년 정도 대학에서 연구활동을 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또 연구 분야가 한 4천쯤 되는 국가진흥원에 그래도 원장 연구자들을 봤으니까 뭔가 생각하는 게 있을 거 아닌가. 그리고 또 석사하니 정보통신, ICT 이런 쪽에 공부를 했다 그러는데 그러면 한날은 우리 이 주역은 어떻게 될 건가 하면 당신 눈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한번 이야기해봐. 그런 뜻으로 했다고 보고 그냥 염치불구하고 왜 제가 여기 서면 안 되느냐 하면은 저는 사실은 주역 모르는 정말로 무식한 사람. 그리고 또 책을 쓰신 분은 제가 직간접으로 듣기에 우리나라의 정통 주역에 관해서 정말로 큰 학자이신데 그분의 연구 결과에 대해서 제가 언급한다는 거예요. 어느 도단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이 자리에 계신 어른들이 어떠냐 하면은 주역에 다 일가견이 계시는 어른들 앞에 제가 주역에 관련된 이야기 한다는 게 정말로 말이 안 됩니다만은 몇 가지 말씀을 그냥 소견을 드릴까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핏 이렇게 떠올랐는 게 베트남이라는 나라하고 우리나라의 현재 한자 교육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베트남이라는 나라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1983년도인가 그 무렵에 그 프랑스의 지배를 받고 그때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한자 교육을 안 하기 시작을 해요. 한자를 읽기 시작을 하다가 궁극적으로 1945년 지금으로부터 한 62년 전부터는 한자 교육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들 혹시 그 베트남 사람들의 이거 평균 연령이 얼마나 되는지 아마 혹시 아시겠지만은 그냥 제가 질문 안 하고 답을 드리면은 평균 연령이 30세입니다. 우리나라는 42세입니다.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데 이분들이 한자 교육을 잃은 지가 오래됐는데 사실은 지금으로부터 한 130,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우리나라에 못지 않는 한자 문화권의 나라였고 엄청난 유교 문화의 나라였어요. 제가 직접 가서 보기를 서원도 가봤고 종가도 들려봤는데 우리나라하고 너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 있는 후손이나 학자들이 그 사람들의 유산, 그러나 그 사람들의 어떤 의미에서는 민족의 정체성을 볼 수 있는 문헌들을 읽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몰라요. 자, 우리나라는 어떤가? 작년부터, 2018년부터 초중고등학교 대학까지 일반 학생들 한자 교육 전부 다 폐지가 됐어요. 하나도 한자 공부, 한문은 모사하고 한자 가르쳐주는 데가 없습니다. 한 50년 후에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건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로 우리 정보 선생님이 그동안에 어떤 분인가 그냥 여러분들 저보다 더 잘 아십니다. 제가 이렇게 책 쓰신 것만 간단하게 이렇게 제가 본 책
다 조사하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보니까 정말로 그 이주역이라는 별명을 얻은 할아버지 손자답게 주역은 만학의 어뜸이고 또 학문의 제왕이고 또한 천자문은 만학의 밑불이라는 그런 일념하에서 지금부터 3년 전에 2016년도 2월 가봄에 책을 출간을 하셨더라고요. 주역을 담은 천자문, 또 2017년 그러니까 봄에 4월달에 세상을 담은 천자문 자해 근곤 두 책, 그리고 또 작년 2018년에 주역의 관문 대학, 올해 이제 드디어 또 올 봄에 해와 달을 머금은 주역 출판 기념회를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본 게 2017년 6월 아마 3일 4일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던데, 선생님 직접 관여하시는 동방문화진흥회의 전국 수련을 안동에 있는 한국국학진흥원에서 1박 2일 동안에 하셔서 오늘처럼 제가 인사를 하면서 그 행사를 쭉 지켜봤습니다. 정말로 요즘 시체말로 빡세게 수련대회를 하는데 그 홍범학 학회 활동, 그 동방문화진흥회의 회장님으로서의 활동, 그 책 출간, 그 다음에 그 교육 강의, 이런 내용들이 정말로 이 주역이라는 정말로 어려운 학문들, 후학들이 공부할 수 있게끔 징검다리를 놓아주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어른들의 역할이 없다 그러면은 저희들도 아마 주역이라는 거 이제 한자교육 다 없어집니다. 그러면 둥둥 떠내려가 버리고 말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만드신 이 책 저도 미리 주셔서 봤지만 눈이나 발바닥이 걸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니까 잠시 전에도 제가 그 징검다리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1980년도에 일본 동경대학에 가서 한 1년간 방문 연구교수 활동을 할 때 제가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1년 있는 동안에 봄철 이때쯤 됐던 것 같아요. 일본 말이지만 대청소 날이라고 정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학생들 그날 공부도 안 하고 전부 다 그 연구실에 있는 학생들이 전부 다 정말로 청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냥 청소하는가 보다 했는데 그 뜻이 뭐냐 하면, 그때 저도 대학 교수였는데 일본의 대학 교수의 연구실에는 박사과정 몇 명, 석사과정 꽤 많이, 그 밑에 소위 소출원생이라고 해서 대학 4학년 2학기를 맞춘 애들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피라미드적으로 연구를 하는데, 그날은 뭐 하는 날이냐 하면은 지금까지 학생들이 공부한 연구 결과 전부 다를 이렇게 봐가지고 오래돼가 이제 쓸모가 없어진 건 다 버리는 날. 청소가 먼지 트는 청소가 아니고, 그 뜻이 뭐냐 하면 자세히 보니까 이런 주역과 같은 어려운 공부, 대학 연구실에서 박사 공부하는 대학원생들의 공부라는 것은 학생이 처음 석사 들어오자마자 해야 되는 기초과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시행착오도 많이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행착오를 덜 겪게 하기 위해 가지고 앞에 선배들이 했던 거 전부 다 이렇게 모아놓는 겁니다. 그러면은 들어온 그 신입 학생은 처음부터 공부를 교과서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연구 선배들이 뭐 했는가를 먼저 보면서 그걸 다 익히는 거예요. 그 시행착오를 끝이. 저는 이 선생님이 이번에 만드신 이 책의 역할이 그런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주역이 어려운데 이게 안내서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그런 책자가 될 것 같아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앞으로는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 길어서 죄송합니다만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흔히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주역이 우주의 모든 위치를 알려주는,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저 생각은 이렇습니다. 위치,
또 뭐라 그럴까 어떤 규칙적인 일 이런 것들은 사실은 자연과학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수식이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험, 많은 관례 이건 다 모두면 통계가 됩니다. 그걸 다 모았을 때 흔히 요즘 이야기하는 빅데이터거든요.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기술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저는 훗날 비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월이 조금 더 지나고 나면 한 20, 30년 후에는 새로운 구도에서의 주역의 활용 범위가 넓어가지 않을까. 다만 그 전제가 우리 선생님과 같은 혹은 선생님과 같이 공부하는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또 선생님 제자들이 앞으로는 컴퓨터 과학자와 함께 이 주역을 다시 새로운 각도에서 전수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거다. 마치 바둑 여러분들 소위 알파고 그래가 우리 모두 놀라게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제가 잘 모르기는 하지만 그 바둑을 인공지능으로 도입한 그것은 주역에 비하면 만분의 1, 10만 분의 1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가능하다는 거죠. 예, 그 역할을 해주는, 가계 역할을 해주는 분들이 노력이 없으면 그건 유망한데 누가 할 수 있느냐? 한국이 아니면 안 될 거다. 저는 그래요. 미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 한국만이 가능할 거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 그래서 존경의 선생님의 역작에 대해서 존경의 뜻을 표하고 아까 우리 유하은 전 행장님이고 우리 동료의 존경하는 급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미국에는 보면요 부부가 같은 지도 교수 밑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심지어 같은 대학에 우리 최영 교수님 계신다마는 같은 학과에서 교수하는 데도 들어 있습니다. 가끔씩 볼 수 있어. 흉도 아니라요. 근데 한국의 문화 내에서 정말 부부가 그 어려운 학문을 서로 도와가면서 한다는 것 너무나 아름답고 정말로 찬사를 보내고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존경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제가 유튜브에서 왔습니다. 정보 선생님보다는 훨씬 조회수가 많아요. 정보 선생님 강의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근데 우리가 앞으로는 이 부분도 좀 더 그냥 강의하는 거 저 뒤에서 마이크 그냥 붙여놔놓고 여기에 사실은 이렇게 흑판에다 하는 거 잘 안 보입니다. 수강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힘들거든요. 근데 그거를 거꾸로 저 카메라의 역할이 오히려 내가 그 카메라를 위해서 촬영을 위해서 강의를 하는 거 일반 학생들이 청중이 돼요.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모습을 실제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카메라의 구도가 저는 사실 한국국학진흥원 원장하면서 한 번 더 기회를 줬으면 제가 방송국을 만들어 보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주역의 저희 애호가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면서 두 어른께 정말로 찬사와 경의를 표하는 박수를 같이 한번 치고